무주택자 예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낭비하는 나라. 집에 오는 길 멀쩡하다 못해 새 것에 가까운 신발이 버려져 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7년 전 나는 인도네시아에 자원봉사를 갔다. 거기서 오랫동안 그들을 위해 일하신 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분은 그곳 시골의 고아원 아이들을 특히 돕고 계셨다. 대부분은 신발이 없어서 한국에서 물품을 가지고 올 때 제일 필요한 게 신발이 아니라 데일밴드라고 했다. 신발의 부피 때문에 많이 가져올 수가 없어서 맨발로 걷다가 다친 발을 보듬어 주려고 밴드가 필요한 것이었다. 그 아이들 발을 닦다가 대부분 크게 통곡한다고 했다. 내가 후원했던 캄보디아에서는 시골엔 전기가 없다. 그래서 봉사팀이 들어가서 전기를 달아주자 전기를 처음 본 소녀가 그림자 놀이를 하던 것이 슬프면서도 너무나 아름다웠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붕 없는 집에서 산다고 한다. 외국을 많이 다녀오신 한 교수에게 질문한 적이 있다. 만약 한 나라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딜 가시겠어요? 그러자 조금도 주저없이 인도라고 하셨다. 이유를 묻자 그들의 처절한 가난을 눈으로 봐야 한다고 하셨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니 이불이 두 군데나 찢어져 있다. 6년 된 이불을 하나 살 수도 있다. 하지만 꿰매고 또 꿰매며 배우는 게 참 많다. 남들은 왕소금 자린고비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인내를 배우고 있는 것 같다. 나도 좋은 촉감의 이불을 사고 싶다. 사는 건 좋은 것이지만 참는 건 더 좋은 게 내 마음에 쌓이는 것 같다. 오래 인내한 후에 만날 새 이불은 얼마나 내게 소중할까? 낭비하는 나라 2. 식탁을 얼마 전에 주웠다. 그래서 페인팅을 했다. 이제 의자 줍기만 기다리고 있다. 사실 학원 앞에 둔 의자 2개도 주운 것이다. 거기서 사람들이 자주 앉아서 쉬는 걸 봤다. 밥통 거치대도 주워서 페인팅했고 작은 상도 주워서 핑크로 칠했다. CD 플레이어도 테이프 플레이어가 문이 고장나서 버려진 걸 가져와서 잘 쓰고 있다. 책장도 주인 없이 있는 걸 데려왔다. 옷도 신발도 버려져 있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음식이 잔뜩 버려져 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런 낭비의 나라가 되었을까? 대출로 집을 사고 빚더미에 올라 있고 대출로 호화로운 결혼식에 1,000만 원 해외여행까지 싸지 않은 패밀리 레스토랑엔 젊은이들이 버글버글하다. 검소한 알뜰족은 이제 그다지 많이 보이지 않는다. 외국에서 보았던 검소한 차림새의 사람들이 멋지게만 느껴진다. 나의 집. 난 내 집을 좋아한다. 계단 53개를 올라가면 우리 집이 있다. 내 집은 아니지만 이 집은 깨끗하고 따뜻하다. 우린 여러 집을 겪으면서 조용해야 한다.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 지하철이 가까워야 한다. 빚 없이 구해야 한다. 외풍이 없이 따뜻해야 한다. 편리한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 등의 조건으로 거의 100개 정도를 알아봤다. 그리고 여기를 구했다. 1년 정도 살고 있는데 이 집이 장점이 많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다. 특히 이웃들이 좋으시다. 빌라를 통째로 다 노인들만 살고 계셔서 굉장히 조용하고 며칠 전 눈이 왔는데 제설 작업을 누군가 다 해놓으셨을 정도로 부지런하시다. 가끔 걸어갈 때 조심해야 한다. 3층에서 박스가 날라오기 때문이다. 힘에 부친 어르신이 위에서 아래로 그냥 던지시곤 한다. 하하하. 20년 된 빌라이지만 우린 여기에 집을 사고 싶을 정도로 여길 좋아한다. 그래서 건물 감독하시는 할머니께 여기 나가는 세대 계시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할머니께서 여기 마지막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팔아서 못하겠소? 마지막 삶을 여기 건물에서 사시는 어르신들이란 말을 들으니 숙연해진다. 그래서 빨래도 청소도 8시 전에 마치려고 애를 쓴다. 혹시 방해가 될까 봐서. 대신 우리 이웃들은 새벽에 왕성하시다. 살아보니 좋은 아파트 비싼 곳, 멋들어진 조경보다 더 중요한 곳이 있다. 바로 좋은 이웃들이다. 좋은 이웃들은 삶의 질을 높여준다. 재개발 지역을 걸으며 난 광명, 개봉, 고척의 좋은 아파트들을 많이 들어가 봤다. 내가 살아서가 아니라 수업하러 들어갔다. 최고의 조경을 해둔 아름다운 아파트들,
곳을 지나 내가 사는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온다. 낡고 심지어 폐가까지 많아지고 있다. 한국이란 같은 곳에 살고 있지만 우린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 좋은 아파트 근처에도 쥐가 있단 글을 보았다. 재개발 지역엔 쥐가 없다. 고양이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다. 지인이 시댁에서 3억을 주어 몇 억짜리 집을 샀다는 얘기를 들었다.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1년 내내 극도의 짠순이로 아껴도 모으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니 이내 자족하는 마음이 들었다. 왜냐면 여기서의 삶은 텐트이고 앞으로 살 세상이 하우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진정 의미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부터 내게 중요한 가치가 바뀐 것 같다. 그 중요한 가치는 결코 외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 있는 걸 마음에 품고 사니 재개발 지역이 어떤 브랜드 아파트 조경에 결코 비교되지 않는 것 같다. 모든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나오니까. 의심스러운 재개발 지역을 걸으며 저 집엔 누가 살았을까? 저 집안에선 어떤 스토리들이 있었을까? 마치 누군가 튀어나올 것 같은 생동감 있는 현장을 그대로 담고 있다. 막 못 가져간 살림살이들도 나뒹군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명예롭게 산다고 해도 다 흘러갈 거라는 생각이 낡고 비어있는 건물들을 보며 들었다. 항상 기억해야지 여기는 잠시 사는 곳이라는 걸. 세 사람. 인생의 중요한 가치, 나눔, 즐거움, 적성, 감사, 자족에 대하여. 나는 나눔에 대한 경험이 많다. 흔히 가슴 뛰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하는데 나는 눈물이 나는 것이 나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사회적 약자나 고통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났다. 그래서 집을 나설 때 물품을 가득 들고 나가 빈손으로 들어오기 일쑤였다. 내 신조는 내게 들어오는 좋은 것의 절반을 나누는 것이었다. 그렇게 나누다 보면 부자가 될 줄 알았다. 나누는 자에게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깨달았다. 부자는 마음이 먼저 된다는 것을 말이다. 적성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나는 회사를 다니다 3일 만에 그만두었다. 적성에 맞지를 않았다. 그리고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쳤다. 수업을 준비하다 시를 읽다 울곤 했다. 감성에 충만한 나로서 입시 수업이 적성에 맞지를 않았다. 얼마나 싫었으면 학습서들을 다 버리고 미국으로 떠났다. 영어를 가르쳤다. 초등, 중등, 고등, 성인, 유아, 매니저. 운영 한 바퀴를 다 돌다가 유아, 초등으로 정착했다. 까불며 오버하는 게 적성에 맞고 즐거웠다. 개그를 좋아해 주는 동심들을 보는 게 너무 행복했다. 어떤 분이 하신 얘기가 마음에 남는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쉬는 거라고. 난 방문 수업을 하다 행복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소소한 즐거움이 인생에 있어야 행복하다. 난 표현할 때 행복을 느낀다. 글을 쓰거나 동영상을 찍거나 요리를 하거나 뭔가를 만들 때 굉장히 즐겁다. 지난 5년간 블로그에 글을 썼다. 게시글을 하루도 빼먹은 적이 없었다. 그건 즐거웠기 때문이다. 내가 작가가 되려는 것도 즐거운 일의 연장선이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감사는 참 중요하다. 난 쌀을 지난 5년간 매달 열악한 곳에 보내고 있다. 그런데 감사를 표현하는 곳은 단 한 곳이었다. 처음엔 4곳씩 보내다가 이젠 한 곳만 보내는데 다른 곳들은 감사를 전혀 표현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 역시 아주 작은 섬김을 받아도 꼭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되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생겼다. 난 모든 댓글에 항상 답변했다. 그것은 읽어주는 것에 대한 내 감사의 표현이었다. 자족은 인생의 중요한 덕목이다. 자주 조급해지고 그래서 날 괴롭히는 모습을 느꼈다. 내가 조급해지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위도 불편해진다. 아주 작은 것에 만족한다면 상황들은 나아지고 더 나아질 것이다. 이 세상의 비극은 만족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인 듯 싶다. 더 잘생겨지고 싶고, 더 예뻐지고 싶고, 더 날씬해지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그래서 나락으로 한없이 추락해 간다. 자족하고 감사해야 하며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며 소소한 기쁨 속에 나누는 인생은 그 어떤 인생이 부러울 게 없을 것이다.